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껴안아라.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한다. 쉽게 보이지만 막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생각보다 어렵고 어쩌면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태도는 순전히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행동이든 감정이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데에는 늘 선택이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에 시간을 쏟으며 왜 이런 힘겨운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까? 라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감한 직면을 통해 그 상황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사상가들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창조적인 생동감의 핵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폭은 열려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감옥에 있든 병상에 눕거나 도로 한복판에 서 있든 그곳이 만족스러운 환경이든 그렇지 않든 선택의 자유는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얼핏 거창해 보이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탁월한 정신적 성취를 이뤄낸 사례들을 보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통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했는지 고백했다. 그는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으나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현실은 고정된 형식의 감옥이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그 틀을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너무 따분해 보이는 도시에서도 낯설기만 한 타지의 빈 거실에서도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직장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을까? 를 질문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창조적인 생동감이란 무엇인가? 흔히 창조적이라 하면 예술, 문학, 음악, 과학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인 생동감은 보다 일상적이고 실존적인 개념이다. 집중과 몰입은 무언가를 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의 매뉴얼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신만의 통찰력과 의견에 귀 기울여 활동하는 태도가 바로 창조적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 행동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지루함이나 불만을 기회로 바꾼다. 이런 창조적인 태도는 행복한 자유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활용한다.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 불편함을 자극으로 삼아 변화를 시도한다.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힘. 흔히 주변에서 이 도시는 지루해, 이 회사를 다니기 싫어, 이 동네는 답답해 라는 말들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정작 그 지루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은 이들은 어쩔 수 없으니 참고 견딘다는 태도에 빠져 자기 삶을 스스로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쪽을 택한다. 반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고 어디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한결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장소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 장소를 경험하는 자기 관점이 핵심이다. 뉴욕에서 살든 소도시나 시골 마을에 거주하든 내가 이곳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최대한 좋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한다. 수많은 도전에 부딪히면서도 그 상황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여긴다. 역경 역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기회로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마치 엄청난 폭설이 내려 약속이 취소되어 버렸을 때 눈싸움이나 눈사람 만들기로 그날을 즐거운 체험으로 전환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놀이를 찾아내는 놀라운 집중력이야말로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창조적 생동감이었다. 삶을 단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보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은 삶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바라보고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고 후회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삶은 기나긴 선형구조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새로운 장면으로 이어진 무수한 파편이다. 순간을 온전히 즐기려면 그 과정을 통으로 삼켜버리지 말고 잘게 나눠 곱씹어야 한다. 스스로 내 인생은 불행해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그 순간 더 이상 새로운 시도나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오늘 새로운 하루가 열렸으니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태도를 지닌다면 과거의 기억이나 선입견이 지금 이 순간을 올가매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임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작은 예술작품처럼 바꿔보는 시도. 오늘 아침의 공기를 음미하고 눈앞의 풍경을 관찰하며 소소한 웃음거리를 찾아 즐기는 그런 순간이 모여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삶을 이룬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곧 길이다 라는 유명한 문구도 여기서 비롯된다. 역경조차 기회로 삼는 이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다. 정작 우리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를 때는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 실망, 상실감 같은 역경의 순간일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이 단념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어차피 안 돼 하고 체념하고 만다. 그러나 역경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창조적인 생동감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다. 왜냐하면 역경 속에서도 배움과 도약의 기회를 찾는 사람은 결국 큰 성장을 이뤄내지만 역경을 그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어 분노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담담하면서도 가능한 옵션들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인내하고 세상이 정한 규칙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 나만의 전략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인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의지를 꺾지 않는 근성이라는 경고가 있다. 고집은 타성이나 습관에서 오지만 인내심은 목적의식과 확고한 결심에서 비롯된다. 누군가가 안 돼 라고 말해도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시도를 거듭하다 보면 의외로 문이 열릴 때가 많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처음 몇 번이 시도해서 거절당하면 바로 포기하므로 끝까지 남아 선택지를 고찰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꾼다. 스스로를 희생자의 위치로 몰아넣는 대표적 신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체념이다. 그러나 진실은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다. 불안이나 우울감, 무력감은 비활동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이든 좋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체 상태를 깨뜨린다. 행동하는 사람은 부조리한 현실에 투덜대면서 머물지 않고 직접 문제를 개선하거나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주저앉아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수동적 관찰자와 달리 행동가는 적어도 자신이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혁신가나 사회운동가들도 참을 수 없으면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것이 작은 정원, 지자체나 기업에 제안서를 내는 일, 혹은 개인적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든 우선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을 껴안는 태도, 그리고 미래로의 초대.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상황은 변할 수 없다. 고 단정짓고 체념하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자면 언제든 전환의 선택지가 숨어 있다. 당장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작은 활동과 취미, 새로운 학습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누군가는 작은 걸음을 어차피 내 인생에 별 도움 안 될 거야 라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그 한 걸음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다. 행복한 자유인 이란 외부 상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든 그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온전히 생동감을 느끼겠다 라는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껴안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대가나 결과를 이루기 전부터 지금의 과정과 순간을 누리는 태도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다. 마치 아이가 시간을 잊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결과를 향한 집착보다 지금 이 순간을 향유하는 자세가 우리가 잃어버린 천진함과 생동감을 되찾아줄 것이다. 행복은 성취 후 찾아오는 보상이라는 통념은 사실상 현대인이 빠진 큰 착각일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다짐을 하고 떠올려도 실제로 변하는 행동을 동반해야만 현실화된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제자리에 앉아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현실에 대한 태도를 재점검하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선택은 무엇일까?를 자문해보라.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용기 내기를 주저하지 말라.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관문은 대개 작은 실천에서 열린다. 인내심을 스스로 단련하라. 기대만큼 결과가 빨리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법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행복한 자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실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드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현실을 회피하기보다 직접 끌어안고 그 안에서 기쁨과 배움을 찾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매일의 삶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고 그 개선은 때론 예상치 못할 놀라운 기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온전히 생동감을 느껴보라. 그 한 문장은 우리의 태도와 시선을 조금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이다.
역경 앞에서도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오늘을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를 질문해보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값진 의미를 얻게 되고 비로소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다. 무심코 지나치던 한낮의 햇살, 출근길에 들리는 신호등 소리,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지인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순간순간 그 자체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현실을 등 돌리고 싶은 힘겨움으로만 인식하던 과거의 패턴을 깨뜨리고 그 힘겨움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행위. 그것이 곧 스스로를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자유로운 창조자로 자리매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태도는 언제든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본다면 이미 현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그 용감한 다가섬이 언젠가는 내가 있던 이곳도 결국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였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돌아올 것이다.